네, 안녕하세요. 저는 SMCNC에서 콘텐츠 기획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지 프로듀서입니다. 최근 저희 SM을 비롯해서 YG, FNC 등 다양한 흔히 이제 기획사라고 인지하고 계시는 회사들이 방송사의 PD들을 영입한다거나 아니면 제작사를 흡수통합하는 소식들을 많이 좀 접하셨을 겁니다. 왜 도대체 그들이 제작 기능을 가져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저 역시 같은 계기로 방송사에서 엔터사로 자리를 옮긴 한 사람이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 모델을 꿈꾸고 있기에 이런 제작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SMCNC가 설립을 될 당시에 훔미디어라는 사실 프로덕션을 흡수합병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외주 제작 기능을 갖춘 채로 SMCNC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알고 계신 사실 외주 제작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방송사가 주체가 되고 외주 제작 대행 업무를 하게 되는 구조로 저희가 외주 업무를 시작했었고 현재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방송사 외에 온라인 플랫폼이랑 같이 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SM 오리지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기획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투자함으로써 오리지널 콘텐츠가 가능하게 됐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SM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아시다시피 아티스트의 IP이니까 그 아티스트의 IP를 컨텐츠 IP로 확장해 나가는 작업을 가장 먼저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TVN에서 워낙 훌륭한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희 영상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팬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무엇을 제작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방송사랑 많이 협업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동방신기의 팬이거나 슈즈의 팬이거나 엑소의 팬이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좀 즐겁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분짜리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주입니다. 우리 슈퍼주님! 저는 신동이고요. 그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SM타운 프렌즈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We make it you entertaining. SMCC. 영어 자료라서 SM, Asia's #1 entertainment group from Korea. Not only the home of Korea's top artists, SM is also a creator of diverse content and media through SMCNC. So you may be wondering, what exactly do we do? We work with top artists to create exciting projects that have thus far enjoyed great success. 만약에 제가 72시간 동안만 가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사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멋진 레스토랑의 셰프로 사륙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야. 피도 눈물도 없게 그냥 죽여버려요. 사시나무 마냥 부들부들 떨리네요. 손이 너무 떨려요. 그만하세요. 이제 끝났어. 무엇이 키! 아이돌과 가게를 선포합니다! 우리처럼 하면 럭셔리 여자 아, 그게 여기 있어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저희 회사의 최대 주주거든요. SM은 너무 많은데!
시작! Really heavy. 네, 여기까지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엑소라는 친구들은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이라는 브랜드를, 레드벨벳은 레벨업 프로젝트, 슈퍼주니어는 슈즈 리턴즈와 슈퍼TV, 그다음에 동방신기는 72시간, 보아는 키워드 보아, 그다음에 NCT는 NCT 라이프 시리즈, 그다음에 샤이니키는 청담 키친, 그다음에 미스틱과 저희가 이제 합병하면서 합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주자되면서 그 눈덩이 프로젝트 같은 저희 지금 자사 아티스트들은 거의 다 한 번씩은 본인의 예능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뭐 일부 프로젝트들은 지금 시즌 제로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수근 채널은 이제 성황리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로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근데 유튜브만 방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양한 멀티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수근 채널 같은 디지털 플랫폼 채널들도 하나씩 지금 탄생시키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박성광 채널도 저희가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아티스트들에게는 프로모션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컨텐츠 사업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수익적으로 가치가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역시 지금도 계속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컨텐츠 사업 수익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오리지널을 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 관련된 권리들을 확보할 수 있음으로써 다양한 이제 사업들이 가능하게 다양한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사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보통 이제 크게 4가지 수익원으로 제가 간략히 추렸고 훨씬 더 복잡한 수익원들이 있는데 크게 그냥 살펴보면 뭐 방영권 판매, 전송권 판매, 부가사업, 광고 영업 등으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보통 이제 전송권에 대한 일정 기간에 대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서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나머지 뭐 전송권을 방송권을 판다거나 부가사업을 한다거나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다 보니 약간 좀 다양한 수익원에 대한 수익 창출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사례로 저희가 이제 레벨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 3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즌 1 때는 저희가 SKB 옥수수의 투자와 기타 해외 플랫폼 판매로만 사실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시즌 2는 이제 밑에 보시면 저희가 셀피북이라고 해서 시즌 2, 시즌 3에 멤버들이 촬영하면서 틈틈이 찍은 셀피들로 부가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2에는 이런 부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시즌 3에는 약간 레드벨벳에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신 광고주 분들께서 처음부터 같이 이제 광고 영업 모델을 같이 기획해서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광고 영업까지도 좀 저희가 사업 모델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많이들 그러세요. 이제 엔터사는 되게 돈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뭐 보통 그냥 독립 제작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스타 IP가 있다 보니 뭐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네라고 부러워는 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는 지금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사실 단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컨텐츠 판매 관련된 어떤 비용이나 아니면 광고 영업 관련된 비용들이 아직 이렇게 적절한 어떤 표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인 제작비와의 갭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아까의 그 수익원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 역시도 계속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는 크게 저런 플랫폼 투자와 광고 영업 크게 저 2가지 방향으로 방향성이 압축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앞선 수익 모델을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플랫폼 투자 뭐 워낙 다들 잘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에 지금 모든 제작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안정적인 제작비를
저희가 확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플랫폼 투자를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위주로 많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이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이제 자본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가능한 거겠지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유료 방식으로 구입한다는 게 가장 근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사가 만약에 확장해서 상상을 해본다면 사실 이제 팬클럽 모델과 연결해 볼 수도 있는 콘텐츠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리쿱이 유료 지불 방식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은 사실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도 약간 OTT들이 이런 콘텐츠 단위로 좀 더 구매를 판단하고 구매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메인에 노출을 한다거나 마케팅이 가능하다면 사실 제작사들도 조금 더 활발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이랑도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 영업은 저희가 아마 SK 플래닛이라고 혹시 익숙하게 이름을 들었던 곳이 종합광고 대행사가 있으실 텐데 작년에 그 SK MNC의 광고 사업 부문을 SM CNC가 인수하면서 저희 회사의 종합광고 대행사의 기능도 한 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사업 부분이랑 협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는데 피칭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광고주의 어떤 연간 광고 수주를 위한 피칭을 들어갈 때 요즘은 브랜디드 콘텐츠가 꼭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피칭 단계를 같이 준비를 할 때 어떤 약간 예능, 디지털 예능, 뭐 PPL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쉽게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엑소가 지금 네이처 리퍼블릭 모델인데요. 만약에 엑소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 네이처 리퍼블릭이 협찬이 들어오고요. 그 협찬을 했던 장면들을 푸티지 광고로 또 활용을 하고 저희가 엑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디지털 플랫폼 채널들에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옆에 그냥 협력 라인이라고 참고하시게끔 적어봤는데요. 엑소의 오피셜 유튜브 채널, 엑소의 오피셜 페이스북 채널, 그리고 아티스트 개인의 어떤 인스타 채널 등의 이런 컨텐츠들이 푸티지로 얘기했던 그런 영상들, 푸티지로 파생됐던 영상들이 업로드 된다면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투자 대비 효과 만점인 상황이 되는 거죠. 점점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서 저희 역시 이런 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사실 다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큰 두 가지 방향성이 이 두 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콘텐츠 관련된 세미나나 모임을 갔을 때 그래도 그냥 제작사보다는 엔터사 쪽이 훨씬 더 핑크빛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돌이켜보면 한 3년 동안 저희도 콘텐츠 사업을 해나가면서 항상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걸어왔던 것 같고요. 사실 내년도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열심히 계속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콘텐츠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흔한 이제 시청자라고 표현을 했었던 어쨌든 저희 콘텐츠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 패턴이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분 한 분 다 개인의 취향과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1대1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쌍방향적인 관계를 가려면 1대1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그들에게 맞는 가짜 맞춤형 제안을 하는 게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계속 맨 땅에 헤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 아까 이제 이기혁 부장님께서 엔딩에 살아남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서 어떤 제안을 계속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보는 게 저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 마치고요. 질문을 이따가 저희 논의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